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창동역 인근에 1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용석 서울시 의원은 한류 문화의 성장과 함께 창동역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스타와 마주보며 떼창을 하고 화려한 무대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형 공연장.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인원이 관람할 수 있는 전문 공연장이 없어 그동안 체육시설을 빌려서 사용해왔습니다. 한국 음악이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관련 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상황. 서울시가 1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공연장, 서울 아레나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레나는 중앙에 무대가 있는 원형식 실내 공연장으로 관객과 거리가 가깝고 다양한 무대 연출이 가능해 관련 업계에서는 공연을 위한 핵심 시설로 꼽힙니다. 체육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우선적으로 공연장이 대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관 수요에 대해서 여러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체육시설에서 콘서트를 하려면 그 위에 무대 장치랄지 음향 이런 걸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서울 아레나는 창동역 인근 약 5만 제곱미터 시유지에 설립됩니다. 지역 주민들로서는 지금까지 한 8년 기다려왔거든요. 대환영이고요. 한류 문화의 메카로서 그다음에 대중음악의 성지로서 창동이 음악도시로 성장하는 데 대해서 주민들로서는 대환영입니다. 건설에는 민간 자금만 5,284억 원이 투입되며 준공 이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운영은 민간 사업자가 30년간 합니다. 착공은 내년 9월에 들어가며 2024년 1월에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갈등이 심했던 마포구 아현동은 대다수의 주민이 떠나면서 상권까지 침체됐는데요. 이주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세열 서울시 의원은 소통을 통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갈등이 심했던 서울 마포구 아현동. 노인네 혼자 있는데 그 코 골고 사는 데 누구야 도대체? 보자마자 시비를 거는 거야? 용어 카페 붕어? 강제 철거로 대다수 주민이 떠난 이곳에는 80세 할아버지가 머무는 단 한 집만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마포구에는 못 사요. 그러니까 저 멀리 나가야 한대요. 뼈대였던 철골은 종이 구긴 듯 찌그러졌고 그나마 남은 집들도 벽과 천장이 다 뜯겨져 나갔습니다. 철거로 인해 주변 상가의 손님도 뚝 끊겼습니다. 반토막도 안 돼야. 무슨 반토막이야.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저기 하지 안 그래. 다행히 서울시와 철거민대책위원회가 협상 한 달 만에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양측은 철거 과정 중 숨진 고 박준경 씨 어머니를 위해 긴급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세입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이주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철거민 입장 또 조합 입장을 해서 어떤 관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재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강제 수용으로 마을을 떠나거나 재산 피해를 본 사람은 한 해 평균 약 32만 명. 이들에 대한 이주와 보상 대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단독주택 지역 재건축 세입자들도 재개발 세입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임대주택이나 주거의전비 등의 세입자 대책이 수립돼야 합니다. TBS 박가현입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3일 마포구 상암동 공동구 현장을 방문해 공동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는 작년 말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목동과 고양시 백석동의 온수관 파열 사고 등 지하 시설물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구에서 화재와 테러 등의 사고 발생 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인식한 것입니다. 이날 안전점검은 공동구 시설 현황, 안전관리 실태, 재난 대응 체계 등에 대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공동구 내부로 들어가 화재 감지 시설과 스프링클러 등 주요 시설의 관리 실태와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019 더불어민주당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고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를 이룰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 대표의원은 그동안의 형식적인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당 지도부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전국 기초광역의원들이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제15회 정책위원회는 광나루 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화재 대피체험 등을 진행하고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개장한 비상급정거 지하철 체험장과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2017년 개장한 선박안전체험장, 화재, 지진, 심폐소생 등 생활안전체험 신설 콘텐츠를 소개받았습니다. 김희걸 정책위원장은 시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하에 재난안전체험을 통해 인재를 예방하고 불의의 사고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체험관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발의 제정한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입니다. 지난해 말 아현동 KT 화재에 이어 백석역 인근과 목동 온수관 파열 사고 등 지하 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유난히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서울시의회가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잇따라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도로 위 싱크홀까지 지하시설물 안전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에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거죠. 네, 도시재생을 위한 서울 곳곳에 지하 공간을 개발 중인 지금 최근에 사고들을 지켜본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네. 지하도로나 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 오염물질과 또 소음, 분진 등은 물론 집안 침하 가능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조례는 안전한 지하 공간 개발, 그리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서울시 지하 안전관리 실태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역 현장 조사를 위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명시하고 있죠. 또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과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관련 조례가 본회의 어려움 없이 통과됐다는 건 20, 30년 된 노후 배관이 늘어가고 또 도시재생과 재개발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하시설물 관리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진 덕분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도로 함몰 등 지하 안전사고는 198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200건 가까이 되는 거죠. 국토부는 2014년 8월 석촌 지하차도 도로 함몰 사고를 비롯해 곳곳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자 상하수도와 통신, 전력선 외에도 지하철과 지하차도, 주차장 등 지하 구조물을 한데 모아둔 지하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목표치의 75%를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지하 통합정보 시스템의 당초 목적 자체가 싱크홀 사태 방지라는 점에서 화재 사고 등과 관련한 실시간 연계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가 지하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신구, 또 가스관, 상하수도 등 서울시 지하시설물의 총 연장, 그러니까 총 길이의 합은 약 32,147km라고 합니다. 이 중 통신구, 전력구, 가스는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하시설물 사고가 잇따르자 시는 통신구와 온수관 등 지하시설물을 통합 관리하고 사고 대응 매뉴얼을 담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관련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담겼는지 궁금합니다. 네, 신규 지하시설물과 이미 설치된 시설물은 점용 허가, 그러니까 사용해도 된다, 써도 된다라는 허가가 있는데요. 이런 점용 허가와 점용료, 이런 거는 이제 써야 되는 사용료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부과될 때, 또 그리고 매설 위치나 또 재질, 규격 등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출받은 자료는 통합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월 1회 업데이트가 되기로 했고요. 또한 열수송관, 전력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시설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정부는 물론이고 각 자치구와의 협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는 이미 중앙부처, 소방청 등과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이면서 열수송관과 상하수도관 등 지하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을 기준으로 하수관은 219개 지점, 192km를 점검했다고 하고요. 상수도관은 내년까지 총 연장 13,649km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치구와의 TF팀을 구성해서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기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인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들은 그 누구도 발생 시기와 장소, 그 규모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예방과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회 관련 조례안 제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서울시 의원은 지난 4일 창동 플랫폼 60일에 위치한 동북사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워크숍 룸에서 서울시 동북사구 시의회 합동 간담회를 주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동북이권 생활권 계획, 동북사구 행복플랜 등 현재 동북사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의원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상훈 의원은 성북, 강북, 도봉, 노원 4개구를 대상으로 수립된 동북이권 생활권 계획은 각종 생활 SOC 등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정주 환경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도시계획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자치구 간 정책 시너지를 높이고 일관성 있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시의원 간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공통의 과제를 발굴해낼 수 있도록 향후 동북사구 시의원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상설화, 정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기열 부의장은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열린 전국 리사이클 센터와 함께하는 세탁기 지원 사업 아름다운 동행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전국 리사이클 센터 대표 8명이 함께했습니다. 전국 리사이클 센터는 이번 행사에서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서울시에 15kg 세탁기 1,000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박기열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폐 가전제품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제품으로 탈바꿈시켜 쓰레기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것은 물론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계시는 리사이클 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뜻깊은 행사에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개인으로서도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서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